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권익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권익위.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부 들어와서 진짜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 가갖고 그 조직을 정말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요새 대표적인 게 권익위, 그리고 진화위, 막 그런 데들이 있어. 진짜 너무 심했어. 너무 심해. 오늘 권익위 얘기는 정말 기가 막히죠. 예? 공익 신고한 사람을 권익위가 신고를 했어. 그럼 신고 당한 사람들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하더니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경찰에 넘겨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나 진짜 이런 건 나 처음 봤어. 나 권익위 역사에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진짜.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 어이가. 이 초코조아님은 대통령이라고. 제가 그 자리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 얘기했더니 윤석열. 그렇죠. 사실 윤석열이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지. 여러분, 뉴스타파가 지난 2022년 3월 달에 그 대선을 며칠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했죠. 그게 뭐였냐면 당시 김만배 씨하고 신앙림 씨가 그 대화 주고받은 녹취록을 공개했잖아요. 그 녹취록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윤석열이 덮어줬다. 물론 윤석열 혼자가 아닌데 당시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봐주기 했는데 봐주기 할 때 당시 대검찰청 중수 이 과장이었던 윤석열이 이 봐주기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보도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야. 결국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이 봉지욱 기자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명예훼손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명예훼손으로 수사받고 있고, 그리고 이 방심위가 관련된 뉴스타파, 방심위가 뉴스타파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 뉴스타파가 이 보도하고 나니까 이 보도를 당시 메이저 언론들 KBS, MBC, JTBC, YTN이 다 당연히 인용해서 보도했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요, 이것보다 훨씬 심한 것도 보도가 많이 나왔죠. 연일. 근데 이까진 거 뭐? 근데 이게 언제 한 거냐면은 2022년 3월달 보도였단 말이에요. 3월달. 근데 이걸 가지고 사실은 보도 나온 다음에 그냥 끝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건 사실은 지금도 수사해야 되는 거야. 특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밝혀진 게 없어. 근데 이거를 당시 신앙님하고 김만배의 녹취록 중에 이때 그 부산저축은행 관련해가지고 그 수사받았던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조우영이 가갖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조우영이 커피를 마신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조우영한테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냐 안 타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녹취록의 핵심은요, 커피가 아니고 결국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봐주게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거지. 크게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나왔던 말꼬리 잡아가지고 뭐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갖고 윤석열이 조우영 커피 탔어 안 탔어? 커피 탄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사실이 아니다, 뭐 왜곡이다, 무슨 조작이다,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님과 그 김만배 씨의 녹취록 내용은요, 조작도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누가 커피를 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이 사건을 봐주게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내용을 떠나가지고 지금 그 얘기 할 때가 아니니까, 웃긴 거는 윤석열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2023년 어떻게 해요? 9월 달에 느닷없이 방심위에서 뉴스타파를 직접 징계할 수는 없고 뉴스타파를 인용했던 보도했던 방송사들을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징금 의결. 과징금은 방심위가 방송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그 수위 중에서 가장 높은 거죠. 가장 높은 거예요. 과징금 징계를 받으면요, 이게 나중에 방송사 재심사할 때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이게 9월 달이거든요, 9월 달. 근데 9월 달에 방심위가 느닷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징계할 수는 없어요. 징계 왜 한 거냐면 9월 달에 여기저기서 방송을 시청자들이 여기저기서 그 뉴스타파를 인용했던 언론사들에 대해서 막 신고를 했어. 거기 이상하다고, 문제 있다고, 불공정하다고 막 신고를 하니까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방심위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네. 왜냐면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슈화 돼가지고 이때 또 한번 불거지니까 이걸 가지고 시청자들이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막 신고한 겁니다. 신고를 방심위에. 어떻게 시청자들이 신고하는데, 그러니까 방심위가 신고가 많이 들어오네? 그럼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이거 긴급 심사해야지 해서 긴급 심사해가지고 과징금 의결을 한 거죠. 언제? 19일 날 과징금 의결. 그리고 나서 또 10월 달에 어떻게 합니까? MBC 그리고 JTBC를 또 과징금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는 과징금 징계만 했지 얼마를 때릴 거냐 말 안 나왔었는데 11월 달에 얼마가 나옵니까? 1억 4천만 원. KBS, MBC, JTBC, YTN 합쳐갖고 1억 4천만 원. 이렇게 방송사를 상대로 과징금을 과감하게 때리고 이렇게 1억이 넘는 돈을 한 거는요. 방심위가 2008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명박 때. 사실 방심위는 없어도 돼요. 사실은 방심위라는 게 이명박이 방송 장악하려고 만든 기구거든요. 사실 방심위는 없어져도 되는 거야. 근데 방심위가 출범한 이후에 이런 일은 처음이죠.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방심위가 지금 이 윤석열에 대해서 그때 검증 보도 차원에서 나왔던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복수하는 거다, 보복하는 거다, 당연히 이렇게 여기는 거죠. 방송 길들이게 하는 거다, 본보기를 삼으려고 하는 거다 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게 11월 달이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아마도 방심이 관계자인 것 같아요. 익명의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무슨 신고를 했냐면 류일임 방심위원장 관련해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그건 뭐냐? 민원사주.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이 공익신고자가 그 방심위 관계자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9월 달에 방심위로 이 일반 시민들이 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왔다. 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신고한 사람들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특이해. 이름이 뭐냐? 성이 류씨. 그 중간에 희씨까지 똑같아. 류희땡이 너무 많은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냥 류씨만 들어와도 류일임 방심위원장하고 성이 똑같네 하실 텐데 류씨만 똑같은 게 아니고 류희X, 류희땡 너무 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이게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류일임 아들, 류일임 형제, 류일임 가족들, 류일임 지인들, 류일임이 과거에 일했던 기업들, 그런 사람들이 대거 들어와가지고 한 50건 정도를 신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신고한 거예요. 이거 류일임의 가족과 지인들이 신고한 내용인데
류일임이 이거 심사하면 안 된다. 이거 이해충돌이다. 근데 류일임이 자기 지인들이 신고한 거를 알면서도 알면서도 본인이 그거를 직접 심의했고 언론사들에 대해서 중징계 내린 거 이거 이해충돌이다. 문제 있다라고 신고한 거죠. 이거는 류일임이 회피했어야 되는 거야. 아니 내 가족이 신고한 건데 내가 이거를 의결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류일임이 회피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가려갖고 권익위에 신고를 한 겁니다. 작년 12월 달에. 작년. 여러분 권익위 신고가 들어가면요. 그 신고 들어간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신고 들어가면은 60일 안에 처리해야 돼요. 60일 안에. 김건희 관련해갖고 권익위 신고 들어왔을 때도 얘기했지만 권익위 신고 들어오는 거는 60일 안에 무조건 해결해야 되고 30일 정도 연장할 수 있어. 그래도 90일이야. 실제로 지금까지 권익위가 모든 사건을 다 이렇게 금방금방 해결했어요. 금방금방. 60일 넘긴 적이 거의 없어. 예를 들어갖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김혜경 여사가 법카를 썼다는 거 이재명이 알고 있었는데 이재명이 막지 않았다 해서 공익제보자가 이재명 대표를 신고했어요. 조명은인가? 하는 새끼 있잖아. 이 사람이 이재명을 시포했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게 2023년 8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미 경찰에서 이 법인카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법인카드 관련 문제 관련해가지고 이거 이미 불송치했어요. 혐의 없음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한 거를 지금 권익위에 이재명 신고가 들어오니까 권익위에서 어떻게 했냐? 대검으로 이첩했습니다. 대검으로. 2달이 안 돼갖고. 지금 권익위가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냐면 이 정부에서 경찰에서도 이미 불송치로 끝낸 거를 다시 문제를 삼으려고 뭐 공익신고자라는 사람이 권익위를 통해 신고를 하면 권익위가 조사한 다음에 이거를 수사할 필요가 있네 해서 검찰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로 이재명 대표가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금 검찰이 부부가 같이 나오라고 이번에 소환 통보한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골 때립니까? 권익위가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토스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재명을 토스해준 게 권익위입니다. 이재명만 했을 때 이재명만? 아니죠. 유시춘 EBS 이사장 마찬가지예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이것도 신고 들어왔거든요. 신고 들어오니까 바로 이거 어떡합니까? 어떡해요? 권익위가 이거를 바로 검찰로 넘겨서 검찰로 넘기는 거야 바로. 그럼 검찰이 바로 또 EBS를 수색을 해. 대박이지 않습니까? MBC 노조가 MBC 권태선 이사장, 김석환 박무진 이사장도 다 어디에 신고한 거냐? 권익위에 신고한 거야, 권익위에. 권익위에 신고하면 권익위가 이 사람도 문제가 있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사기관, 검찰이면 검찰, 경찰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권익위가 MBC 박무진 이사장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해서 경찰에 넘긴 거 아닙니까? 넘긴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오면은 권익위는 60일을 넘긴 적이 없어요. 거의 넘긴 적이 없어. 항상 넘긴 게 요번에 딱 2번이에요. 내가 볼 때는 김건희 디올백 은 지금 막 60일, 90일, 120일, 150일 넘기다가 이거는 문제가 없네요. 덮어버렸죠. 요번에 지금 말씀드린 그 류일임 있잖아. 류일임도 12월 달에 신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늦어도 1월, 2월, 3월 달까지는 나와야 돼요. 류일임 민원사주 그 의혹 관련해가지고 권익위가 문제가 있네? 문제가 있어갖고 이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검찰에 넘겨야 된다고. 아니면 문제가 없다 하던가. 근데 이거를 지금 벌써 몇 월 달이야? 7월 달이야. 7월 달인데 지금 계속 질질 끌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요번에 혐의 없음으로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이 기사 보겠습니다. MBC 뉴스 기사인데 이게
그 무더기 징계 그 방심이가 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누가 신고한 거냐? 류일임 씨 가족과 지인들의 민원이 다수 있었다. 9월 5일부터 전후로 4일부터 7일까지 방심위에 188건의 그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류일임의 아들, 동생, 부부, 처제와 동서, 외조카, 가족 6명하고 류일임이 그동안 알고 있던 지인들 있죠. 지인들 총 합쳐갖고 15명이 민원을 50건 어떻게 50건. 그래서 그 50건의 민원을 근거로 해가지고 방송사들을 이 방송사들에 대해서 긴급심의 열어가지고 징계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요번에 폭로가 돼가지고 권익의 신고가 들어갔더니, 야, 난 정말 이 정부 관계자들은요 진짜 뻔뻔하고 사람 같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나쁜 하나 걸렸어. 걸리면은 조용히 있던가, 쉐떠마스 조용히 있던가, 죄송합니다 사과하던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부 관계자 새끼들은요 나쁜 짓 하다 걸리잖아요. 그럼 어떡하는지 아세요? 야, 대박이야. 더 화를 내 지들이. 그래서 류일임이 막 화를 내면서 지금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나 신고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뭐 권익위에 신고한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는 거, 내 동생이라는 거, 내 아들이라는 거, 이거 다 지금 신고했는데, 이거 방심위에 신고한 민원인들 정보 유출한 거야? 이거 개인정보 유출이야? 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했어요. 오히려. 아니, 공익신고거든요. 공익신고? 근데 그거를 지 가족 새끼들 어떻게 사주해가지고, 야, KBS, MBC, YTN, JTBC 좀 쳐야 되니까 신고 좀 해줘. 이렇게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의혹이 있는 거지. 근데 신고가 들어왔어. 진짜로 징계를 했어. 그럼 그런 구조가, 그런 고리가 걸렸으면은 이거 부끄러워하고, 이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화를 내. 그러면서, 야, 씨발, 내 아들인 거 어떻게 알았어? 내 동생인 거 어떻게 알았어? 내 지인들인 거 어떻게 알았어? 그 개인정보 너 이거 지금 왜 신고했어? 이거 왜 유출했어? 그래서 오히려 신고를 했어요. 야, 그러면서 류일임 진짜 웃겨. 개인정보 유출로 고통을 겪은 민원인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대요. 야, 이 새끼는 진짜 뻔뻔한 새끼예요. 개새끼 아주. 와, 이 민원인들 누굽니까? 지 아들, 딸. 딸은 아니지. 지 지인들, 지 가족들 말하는 거야.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 지인 여러분들, 정보 유출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야, 이렇게 뻔뻔한 새끼들이 있을 수 있나? 근데 류일임은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이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뭐라는 거야? 자기는 몰랐다는 거야. 류일임의 지인들, 가족들이 민원 넣은 거는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그런데 자기는 가족들이 민원 넣은지 몰랐대. 몰랐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아니라는 건데, 맞습니까? 이거 거짓말이죠. 이 개새끼, 제가 장담하는데 이 새끼는 반드시 감옥에 갈 겁니다. 하는 짓거리가. 겁도 없는 새끼. 윤석열 정부가 무슨 천년만년 이루어질 것 같아? 이 나쁜 새끼 아주. 류일임 민원사주 타임라인 보면요, 9월 4일날 류일임 가족 등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심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가족들이 막 민원을 넣는 거예요. 가족이 민원을 넣으니까 9월 5일날 방심위가 뉴스타파 인용 보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요. 하루 만에. 그리고 류일임이 회의에서 명운을 걸고 뉴스타파 심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일날 방송사들 의견을 듣고, 근데 중요한 거 14일날 어떤 일이 있냐면, 방심위에 있는 종편팀들이 류일임 동생이 민원 사실을 민원 넣었다는 거를 보고를 해요. 작성을 해요. 그래서 직원들 간에 카톡이 있는데, 카톡을 보면
아니 류일임이 팀장한테 잘 보고했다고 극찬했대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아 류일임이 지 가족들이 지인들이 민원 둔 거 보고 받았구나 이게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미 9월 27일 날 탄핵 게시판에 어떤 직원이 류 위원장님 왜 회피 안 하냐고 내부 글이 올라와요. 류일임이 지 가족들이 지금 민원 둔 거를 지가 직접 심사하니까 방심위 직원들은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직원 게시판에 아니 방심위원장님 이거 회피하라고 글을 올렸더니 28일 날 위원장 비서실에서 작성 직원에게 글 내려라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요. 이게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런데 류일임 지난 7월 초에 과방에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몰랐다 이러고 있어요. 아 민주당이 이거 고발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요. 이거 고발해야지요. 어디서 이런 씨발 거짓말을 해. 근데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권익위에서 요번에 그 신고자가 신고한 문제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7개월 만에. 근데 뭐라고 나왔냐? 류일임이 지금 이해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대.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뭐라고 브리핑을 했냐?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류일임은 나는 몰랐어요. 가족들이 신고한지 몰랐어요. 그러고 있고 참고인들은 가족이 신고한 거 알았다. 얘기하니까 두 사람이 말이 다르네? 아 그러면은 두 사람 말이 다르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경찰이나 검찰로 이첩할지 혹은 종결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방심위로 보낼 테니까 방심위 너희가 알아서 판결해 그거예요. 아니 씨발 방심위원장이 류일임인데 류일임이 자기 문제를 지금 알아서 결정하라는 거야?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종결하던가. 종결. 이 새끼들은 종결할 자신도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자신 있으면 씨발 그냥 종결하던가. 아 이거는 이해 충돌 아니네요. 종결하던가. 근데 종결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방심위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고 있어. 방심위가 어떻게 합니까? 방심위원장이 류일임인데? 나쁜 입.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어. 욕하면 안 되는데. 앞으로 고품격 방송을 위해서 말을 자제해야지. 근데 욕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류일임은 그렇게 그냥 우리가 판단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심위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 놓고 황당한 거는요. 이거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있죠. 공익신고자는요. 개인정보 유출했다고 경찰에 넘겼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난 진짜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권익위가 공직자 부패와 관련해가지고 신고받는 거거든요? 근데 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이 공익신고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공익신고자를 경찰에 넘겨버렸어, 권익위가. 그럼 앞으로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오늘 권익위의 결정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류일임 봐주는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 권익위에 신고하지 마? 그 말이에요. 아니, 공익신고자가 신고할 때 개인정보 유출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익신고예요. 그러니까 공익신고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거에서. 그런데 오늘 요번에 이 건의기에서 공익신고자를 개인정보 유출했네? 그러면 수사 받아야지. 경찰에 넘겨버렸어. 대박. 야, 난 처음 봤어, 이런 거는. 건의기가 그냥 봐주기 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해볼게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근데 봐주기를 넘어가지고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경찰로 넘겨버렸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쁜 놈 잡아달라고 건의기에다가 정말 자기 이 위협을 무릅쓰고 불이익을 위협쓰고 신고를 한 사람인데 얘를 데려다가 경찰로 넘겨버렸다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 기가 막혀갖고 정말 말도 안 나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이거야말로 건의기의 진짜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사실 지금까지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수사하면은 다 어떻게 피해갔어요? 직권이 없는 사람한테 무슨 직권남용입니다 하고 피해가지 않았습니까? 사법농단 때 사법농단 판사들 이 사람들은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아니냐 넘어갔거든요. 요번에 임성근도 경북 경찰청이 요번에 결국 빼줬죠. 왜 빼준 겁니까? 임성근은 직권이 없었다. 직권이 당시 해병대원들한테 물에 들어가서 수사하라고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직권이 없었다. 지휘권이 없었다. 지휘권이. 당시 지휘권은 육군한테 있었다. 직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직권남용이냐 하면서 요번에 임성근 빼준 거 아닙니까? 근데 요번에 건의기는요, 직권이 있는 거죠. 건의기가 경찰에 넘기는 거, 안 넘기는 거, 직권이 있는 건데, 공익신고자를 경찰에 넘긴 거는요, 이건 누가 봐도 직권남용이에요. 씨발, 절대로 용서하면,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개개인이 아니고 정말 국가 기구가 이게 중요한 진짜 부패 범죄, 부패 방지를 위한 기구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지금. 김건희 디올백 300만 원 관련해갖고 300만 원쯤이야 뭘. 공직자 부인이 받는 건 뇌물이 아니지 괜찮아. 그러고 있잖아요. 이번에 기사 보니까 어떤 공무원 7만 원인가 6만 원인가 뭐 받아가지고 요번에 직위해제 된 공무원이 있거든요. 기사 보면 안타깝죠. 왜 본인이 받아? 본인 부인 통해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공직자 여러분, 누군가한테 뭐 받아 먹으려면요 그냥 부인 통하면 돼. 부인 통하면 문제 없어. 그게 요번에 건의가 내린 결정 아닙니까? 부인 통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야. 앞으로 대한민국이. 야, 큰일 났어. 이제 곧 추석인데, 추석 때 아마 요번에, 진짜로, 뭐랄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추석 때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김영란법 때문에, 뭐, 한우가 너무 비싸니까, 좀 기준을 높여가지고, 한우 좀 먹게 해주자, 막 그런 말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걱정이 없어, 이제는 뭐 3만원, 1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도, 그냥,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그들 부인한테 막 쏘면 돼 그냥. 200만 원짜리 굴비 보내고 몇백만 원짜리 한우 보내고 이제 문제가 없어. 씨발 내수 경제에는 도움이 되겠네. 근데 그런 걸 지금 누가 조장하는 겁니까? 국민권익위가. 야, 여러분 국민권익위가 원래 어떤 곳입니까? 권익위 법이 어떤 이름이 있냐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하는 법률이에요. 부패 방지. 권익위의 주 목적이 부패 방지인데 아예 지금 이 권익위는요 부패 방지가 아니고 부패 뭐 괜찮아 우리가 보상해 줄게 마음껏 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누가 신고하면은 걱정하지 마. 신고한 놈 우리가 처리해 줄게.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경찰로 넘겨버리잖아. 이럴 수도 있구나, 진짜. 이럴 수도 있구나. 너무 기가 막혀갖고, 정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관련해가지고 경향신문이 사설을 썼습니다. 류일임 민원사주 눈 감고 제보자만 캐는 권익위 왜 있는가? 맞지요. 왜 있습니까 도대체?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류일임 방심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판단을 내리지 않고 방심위로 사건을 돌려보내기로 했다. 이게 8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종결도 못해. 병신같이 무서워서. 그냥 종결하던가. 아유 씨. 류일임이 그 가족이 민원을 넣는데 그거 알면서도 심의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거죠. 하지만 권익위는 몰랐다는 류 위원장과 알았다는 제보자 진술이 엇갈려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황당하지요. 그러면서 권익위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류 위원장 가족 등의 신원 정보가 노출되도록 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와. 권익위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결국 류일임한테 면죄부를 준 거죠. 법 집행 기관이 의혹 당사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판단을 포기하는 것은 책임 방기죠. 피의자가 순순히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판단하지 않고 넘어갈 것인가. 난 웃긴 게 뭐냐면요. 권익위 신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법카 나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류일춘 씨 나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신고 들어온 사람들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다 어떻게 했어요? 경찰로 검찰로 수사 이첩했잖아. 근데 류일임은 류일임이 아니라고 하잖아.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래? 그러고 봐주는 거 아닙니까? 와. 류일임은 지난 9월 14일 날 9월 14일 날 내부 보고서를 못 봤다고 주장했지만 방심위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엔 이 보고서가 류일임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권익위가 강제 수사권이 없어 혐의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게 맞다. 하지만 권익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를 개인정보 노출을 이유로 수사 의뢰했다. 대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면죄부를 준 데 이어 권익위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사례가 또 하나 추가됐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 정부 들어와갖고 정말 국가기관들이요 그 기능을 완전히 그냥 상실해버렸어. 상실을 넘어가지고 아예 더 나쁘게 지금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열받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정말 환장할 일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